안녕하세요. 저는 퓨전 포차를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은 술집 창업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주제로 첫 번째는 과연 술집 창업하는 데 있어서 프랜차이즈가 좋으냐, 비프랜차이즈가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비교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할 건데, 제 말이 정답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제가 프랜차이즈의 술집도 해봤고 지금은 비프랜차이즈의 술집을 운영하고 있으니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공감하시는 분들은 같이 공감해 주시고, 제 말에 반론을 가지시는 분들은 보기 불편하신 분들은 안 보면 돼요. 네, 일단 그렇고, 제가 이 영상을 처음 올리는데 편집을 전혀 제가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유튜브 처음 이렇게 해보는 단계이다 보니 편집이 전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이 갑자기 다음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면 어버버거리는 부분들도 같이 녹화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조금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프랜차이즈와 비프랜차이즈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지금 이번 영상에서는 장점만 한번, 서로에 대한 장점만 나열을 한번 해보고 다음 영상에서 단점 이렇게 나열을 해볼게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잠깐 드리면, 저는 올해 나이가 31살이 되었습니다. 네. 31살에 제가 가게를 하고 있다 하면 주변 사람들이 비교적 빠른 나이에 장사를 하고 있다고 표현을 보통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빠른 나이에 시작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꼬지사케를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제 나름대로 제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술집을 일단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처음에, 결국에는 제가 지금 비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데 왜 처음에 그러면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했냐? 저는 이제 자영업을 하기 전에 안경원에서 안경을 판매하고 시력을 검사하는 안경사라는 직업으로 3년 동안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막연하게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고생하는 만큼 뭔가 좀 페이가 따라왔으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하다가 할 수 있는 게 자영업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려고 하니 가장 큰 문제가, 일단 제가 요리를 잘 할 줄 모릅니다. 저 혼자 만들어 먹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먹는 거니까 상관없겠지만, 제가 남한테 돈을 받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연 합당한 요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자신은 전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하게 된 건데, 방금 제가 서론에서 설명한 것처럼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요리를 전혀 할 줄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이제 밥집에 관련된 프랜차이즈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구성이 돼서 나오는지. 근데 술집 같은 경우에는 10개 중에서 아마 9개의 브랜드는 원팩 시스템으로 나올 거예요. 원팩 시스템이 뭐냐? 안주 중에서 예를 들면 부대찌개다. 부대찌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모난 팩 같은 데다가, 상자에다가 햄이나 그런 부대찌개에 들어갈 재료들이 다 들어있는 상태에서 본사에서 제시하는 물의 양만 넣어서 끓여주면은 어느 정도의 퀄리티로 형성이 되는 술안주 메뉴 하나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프랜차이즈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요리가 다 해결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랜차이즈는 돈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돈만 있으면 인테리어나 상권 분석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본사에서 다 해줍니다. 상권 분석 같은 경우에도 내가 여기에서 가게를 한번 내보려고 하는데 가게에 대한 경험이 제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내려와서 요 정도 상권에서는 요 정도 수익률이 나올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해줘요. 물론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사에서 영 아니다 싶은 경우에는 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전혀 모르는 정보들을 본사에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된다 안 된다 정도의 판단을 내려준다라는 점. 두 번째, 이제 인테리어 제가 그 전에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가게를 하려고, 내가 인테리어를 전혀 모르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인테리어 업체에다 전화를 해서 내가 술집 차릴 건데 인테리어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인테리어 해줍니다. 근데 막상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가게를 이제 막상 스타트 하면은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도 특히 이제 주방 인테리어 뭐냐? 내가 장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싱크대는 어디에 놔둬야 되며 뭐 냉장고는 몇 개가 들어가야 되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다 해주니까 엄청 그런 부분들이 큰 도움이 되죠. 뭐 이제 시행착오를 덜 겪을 수 있죠. 하다못해 숟가락, 젓가락 개수까지 내가 하려는 평소에는 테이블이 몇 개 들어가니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 두 개는 이제 요리와 돈만 주면은 오픈하기 전날까지는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광고 효과. 왜냐면 이제 제가 지금 빅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지만 가장 힘든 점이 일단 홍보 효과예요. 제가 방금 말했듯이 컴퓨터를 잘하는 것도 아니라서 막 하는 거라고는 뭐 인스타 같은 데 좀 올리는 거나 뭐 이런 부분인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좀 큰 곳에서는 매스컴 같은 데서 뭐 드라마에 협찬을 하면서 장소 협찬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막 주인공이 꼬지사키에서 알바하는 뭐 그런 컨셉으로 주인공이 뭐 생활을 한다든지 계속해서 노출을 시켜주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점은 그런 부분들을,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본사에서 해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신메뉴가 짧게는 3개월에 한 번, 뭐 멀리는 6개월에 한 번씩 신메뉴가 계속 나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게가 조금 오래돼 보인다라는 느낌들을 계속해서 덜 줄 수 있죠. 비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제가 요리사가 아니기 때문에 요리를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오면은 똑같은 요리만 있으면은 손님 입장에서 좀 지겨울 수 있는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늘 새로운 요리들을 내준다라는 거, 일단은 이런 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장점으로는 슈퍼바이저들의 지속적인 관리. 그건 뭐냐, 제가 만약에 매출이 뭐 1년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3개월은 오픈빨 때문에 잘 되다가 4개월 때부터 갑자기 쭉쭉쭉쭉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본사의 슈퍼바이저들이 와서 뭐가 문제인지 같이 좀 분석도 해주고, 뭐 물론 뭐 큰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힘들 때 옆에서 누군가가 같이 응원해주고, 이건 이런 것 같아요, 저건 저런 것 같아요, 같이 해결해 나가려고 해주는 그런 것 자체가 좀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도와주는 게 프랜차이즈의 큰 좀 메리트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단점은 설명 안 했지만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보자면, 프랜차이즈는 만약에 장사가 잘 된다, 뭐 60평짜리 프랜차이즈를 했는데 내가 했던 것보다 매출이 잘 나온다, 계속해서 한 1년, 2년 계속 잘 나온다, 그러면 프랜차이즈 하는 게 최고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신경 쓸 게 없어요. 신메뉴 알아서 나오죠. 뭐 물품, 비품 알아서 다 주문 다 되죠. 그 다음에 물건도 주문하면 새벽에 와 있죠. 하다못해 냉동실 안에까지 넣어줘요. 배달하는 사람이 넣어주죠. 저는 직원만 알아서 잘 굴리고 오토로 잘만 돌리면은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매출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프죠. 왜냐면 로열티는 매달 잘 되든 못 되든 뭐 나가죠. 이거는 근데 프랜차이즈마다 달라요. 카드 매출의 로열티를 얼마를 가져가는 데도 있고, 꼬지사키 같은 경우에는 뭐 매달 얼마씩 정해져 있어요. 장사가 잘 되든 못 되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부담이 되니까 내가 가져가는 돈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다, 일단 미리 말을 하자면. 일단 그렇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비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은 수익률이 높습니다. 프랜차이즈보다 무조건 높아요. 왜냐, 프랜차이즈는 아까 말했듯이 뭐 직원이 와서 도와주고, 요리를 내가 못해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인테리어 해주고 다 해주죠. 근데 그게 뭐 걔네들이 자원봉사자겠습니까? 저희가 내는 돈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물건도 본사 거를 써야 돼요. 본사 거 안에다가 그 안에 가격이,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4,000원을 매겨놨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4,000원이라면 4,000원인 거예요. 내가 실제로 이게 진짜 4,000원 정도의 재료가 되나 안 되나 이거 모르는 거죠. 딱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뜯기니까 이제 가게에, 제가 아까 말했지, 장사 잘 되면 모르겠는데 매출이 점점 떨어지면 수익률도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어서, 장사가 잘 안 되는 곳은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식이 안 좋죠. 뭐라고 말하냐면 뭐 남 좋은 일 시켜주는 거다. 뭐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저처럼 장사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들은 분명히 프랜차이즈를 한번 해보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본인이 원하는 인테리어 스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체인점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해준 대로 흘러가야 돼요. 매뉴얼대로. 내가 만약에 뭐 일본식 풍을 A 일본식 풍으로 만들고 싶은데 요리는 이 술집에 가보니까 이 집 요리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인테리어는 이 스타일 내 스타일 아니다. 그래서 본사에다 이야기를 하겠죠. 인테리어는 이래는 가면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200몇 개의 인테리어가 통일된 감이 있어야 같은 한 집으로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그 프랜차이즈의 아이덴티티가 무너지겠죠. 사람들 말을 다 들어주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비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해 놓은 가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가게를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으면 손님을 응대하는 데 있어서도 좀 자신감이 생겨요. 왜냐면, 요즘에는 인테리어가 가게, 특히 술집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절반 이상을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차도 똑같잖아요. 내가 차를 사는 데 있어서 물론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외관이 내 마음에 가장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타고 다니면서도 내 스스로가 좀 멋있고 이런 부분처럼 인테리어도 가장 중요한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 그런 게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인테리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인테리어 가격도 프랜차이즈보다 훨씬 싸요. 제가 꼬지삭기 할 때는 평당,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00만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프랜차이즈 할 때는 업체를 내가 4-5개 정도 설정을 해놓고 이제 비교를 시키죠.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당 60만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물론 인테리어 금액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싼 만큼 자재를 아마 그만큼 약한 거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 건물 아니잖아요. 내 평생 장사할 거 아니고 어느 정도 퀄리티만 나와주면 됩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장사를 해본 결과. 그러니까 이제 인테리어에서 돈도 아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그 가장 큰 장점. 말했듯이 가장 큰 장점이 2가지입니다. 수익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뉴 선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나는 우리 지역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요. 꼬지삭기가 부산에서는 아닙니다. 좀 더 멀리 갑시다. 전주에서는 엄청 잘 되는 브랜드인데 그걸 똑같이 김해로 이제 들고 왔다든지 부산으로 들고 오면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프랜차이즈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메뉴 구성과 이 지역 문화가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프랜차이즈의 장점인데, 장점 신메뉴가 계속 나오는데 신메뉴가 나오면 기존에 있던 메뉴는 몇 개를 없앱니다. 근데 이제 몇 개를 없앴던 메뉴가 내 가게에서는 엄청 잘 나가던 메뉴였어. 그거 없애기 싫은데 본사에서 없애니까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유행이 지나도 계속 꾸준하게 가는 메뉴들을 내가 계속 현존에 놔두고 또 트렌드에 맞게 계속 개발을 해서 내 마음대로 메뉴 구성을 할 수 있고, 근데 금액도 설정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정리를 하자면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장점은 요리를 할 줄 모를 때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인테리어나 주방 구조, 그 다음에 동선, 이런 부분들을 내가 전혀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장사를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의욕이 있는 것들을 얘네들이 돈만 주면 다 해결을 해준다. 요 가장 큰 장점 2가지. 그 다음에 비프랜차이즈는 첫 번째는 수익률이 엄청 높다. 수수료 떼가는 게 없다. 물론 다른 수수료는 떼갈 수 있겠지만 본사만큼 그런 악덕으로 떼가진 않는다. 그리고 2번째는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와 내가 원하는 그 가게의 분위기, 느낌을 낼 수 있다. 3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메뉴 구성, 이런 부분들을 내가 뭐든지 주도적으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물어본다면, 그래서 결론은 그럼 다시 하게 된다면 프랜차이즈를 할 거예요? 비프랜차이즈를 할 거예요? 한다면 저는 아직도 솔직히 좀 고민이 돼요. 비프랜차이즈를 하면서 힘든 점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돈이 좀 많다면 좀 엄청 상권이 좋은 데를 가서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고, 돈이 좀 없다면 적당한 곳에서 가서 비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던 요리를 할 줄 모른다고 했는데 비프랜차이즈는 어떻게 하냐? 그거는 제가 또 다른 비프랜차이즈도 그거를 또 도와줄 수 있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또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비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은 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